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박사 이명진입니다. 강릉이 좋다더라. 제주도가 최고라더라. 그런데 그 말 믿고 이사 갔다가 후회한 사람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셀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어디서 살까를 고민합니다.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역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느 지역이 좋냐고 묻기 전에 당신에게 맞는 노후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하게 어디가 좋다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맞는 주거 선택의 기준과 노후를 준비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그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은퇴자 인터뷰와 통계를 분석해보니 노후를 잘 준비한 분들 사이엔 딱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연금이 빵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모르고 노후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진짜 조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후의 삶이 달라지는 건 결국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히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막상 살아보니 나에게는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이에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가 좋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 판단은 단순히 경치나 날씨 같은 감성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5가지 조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리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의 삶이죠.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오고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키우는 소박한 기쁨.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실제로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풍경에 취한 나머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생활비를 간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에 평생에 꿈이던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 몇 달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자 도시 아파트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30평 남짓한 주택인데도 한 달 난방비가 50만 원, 6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장을 한번 보려고 해도 차를 몰고 30분 이상 읍내까지 나가야 하고 서울에서는 1만 원이면 샀을 과일 한 봉지가 그곳에서는 1만 5천 원을 줘야 합니다. 이런 자잘한 비용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연금 몇 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돈 걱정에 시달린다면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한 달 생활비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인지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의료 환경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0대까지는 크게 아픈 곳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하던 분들도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공기 좋은 남해의 한 어촌 마을로 이주하셨는데 정말 만족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가족들이 119에 신고했지만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질환은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같은 넓은 지역에는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이 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공기가 맑다는 이유만으로 병원과 너무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한 달에 한 번은 전문의를 만나러 갈 때 부담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곳을 오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자존감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직접 운전해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70대 중반, 80대가 되어서도 지금처럼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시력도 어두워지고 순발력도 떨어지면서 운전이 점점 두렵고 버거워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뚜벅이 신세가 됩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이 버스 정류장 하나 없는 외딴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장 한번 보러 나가는 것도, 친구 한번 만나는 것도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가능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외딴 집에 스스로를 가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거주지를 고를 때는 자가용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마트나 시장, 은행, 주민센터 같은 편의시설이 있는지, 마을버스라도 수시로 다니는지, 그리고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편하도록 KTX역이나 버스터미널이 너무 멀지 않은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이나 집만 생각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이야말로 우리의 노후를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온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면 그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내가 이사갈 그곳에 마음을 나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탁구교실, 서예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없는지, 혹은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이트볼 동호회나 등산 모임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그런 곳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트는 이웃이 생기고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친구가 생깁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눈 떴을 때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노후 터전의 조건 4가지 생활비, 의료, 교통,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주거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30년, 40년은 그 집에서 쭉 살 생각으로 평생 살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하나의 계절이 아니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노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하시라고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60대부터 70대 초반까지의 활동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건강하고 기운이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외곽에 있더라도 텃밭을 가꾸거나 등산을 즐기는 등 평소 꿈꿔왔던 전원 생활을 시도해 보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7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정비기에 접어듭니다. 몸이 슬슬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넓은 집과 마당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짐을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의료, 교통,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의 소형 아파트나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골에 넓은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생활비와 의료비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대 이후가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의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녀들 집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로의 이동을 진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서글픈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준비입니다. 이처럼 노후의 거주지는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와 건강 상태라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옷을 갈아입듯이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에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네, 방금 우리는 나이대별로 주거지를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좋은데 그렇게 이사를 다니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결국 모든 계획의 가장 밑바탕에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는 장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노후의 근간을 이루는 진짜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재테크, 바로 3재테크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일,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가 튼튼한 삼각대처럼 서로를 받쳐줄 때 우리의 노후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재물 재테크입니다. 아마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재물 재테크는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거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위험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노후의 재물 관리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꾸준히 현금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매달 20일이 되면 어김없이 월급이 들어오던 그 시절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3층 연금 건물 짓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1층은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성실하게 부어왔던 바로 그 연금이죠. 이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튼튼한 반석이기에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단 하루도 미루지 말고 신청해서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2층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온 퇴직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자녀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덜컥 써버리는 실수를 하십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매달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제2의 월급처럼 통장에 들어오게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3층은 우리가 여유가 될 때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부어온 이 돈이 노후에는 정말 귀한 생명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3층 건물만으로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히든카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내가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으면서 집이 나에게 매달 월급을 주는 셈이니 이보다 더 든든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70세에 5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기준으로 매달 약 18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똑같은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네 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매달 돈이 흘러나오게 만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돈 걱정을 덜어냈다고 해서 우리의 노후가 저절로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기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주 재테크, 즉 나의 재능과 기술에 투자하는 재테크라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면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저무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견뎌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삶은 우리를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제주 재테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50년, 60년간 살아오면서 몸에 익힌 모든 것들이 소중한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며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졌던 분의 손맛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재능입니다. 이 재능으로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50만 원의 용돈을 벌 수도 있고 지역 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어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꼼꼼하게 서류 작업을 하던 경험이 있다면 요즘 주목받는 정리수납 전문가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의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보람과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평생의 취미였던 목공 기술을 살려 동네 아이들에게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할아버지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주문을 받아 판매도 하고 한 달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쏠쏠한 부수입을 올리고 계십니다. 이 돈은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손주들 선물을 사주고 아내와 외식을 하는 행복 자금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작은 재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약간의 소득으로까지 연결될 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성취감과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꾸준히 두뇌를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 발병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재물이라는 든든한 땅 위에 제주라는 멋진 집을 지었다면 이제 그 집 안을 따뜻한 온기로 채울 차례입니다. 바로 존재 재테크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소중한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궁극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아온 배우자가 어느 순간부터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다 자기 살기 바빠서 1년에 얼굴 몇 번 보기도 힘듭니다. 결국 내 곁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배우자 한 사람뿐인데 서로 얼굴만 마주보면 답답하고 할 말도 없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 재테크의 첫걸음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다시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아무런 방해 없이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쁜 찻집에 앉아 서로에게 차를 따라주며 고마웠던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서로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의 존재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 동안 겪었던 사소한 일들, 예를 들어 오늘 손주 녀석과 영상통화를 해서 즐거웠다거나 동네 빵집의 빵이 참 맛있었다 같은 작은 기쁨들을 감사일기에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재물이라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제주라는 나만의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존재라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 우리의 노후는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수레의 세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만 합니다. 이 3재테크 공식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재물과 재주, 그리고 존재라는 세 가지 재테크를 통해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공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세우고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이르러 방황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단단하게 믿어왔던 몇 가지 아름다운 착각들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착각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진짜 노후 준비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착각은 9988이라는 신화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정도 가볍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생각만 해도 정말 축복 같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으며 건강 문제를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계는 우리에게 매우 냉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무려 90% 가까이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이제 노년의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고 늙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병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지만 질병이나 사고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크고 작은 질병과 함께 보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9988은 아주 운이 좋은 몇몇에게나 일어나는 기적일 뿐 우리 대부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계획, 그리고 몸이 불편해져도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9988이라는 막연한 구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바로 그래도 마지막엔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하며 키운 자식들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할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싶은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효 사상이었고 또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식들이 처한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 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살벌한 사교육비, 불안정한 직장 속에서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벅찬 것이 우리 자식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나의 노후까지 통째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보던 자식들도 몇 년씩 이어지는 간병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형제들 간에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서 결국 가족 관계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할 준비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지막 위대한 사랑 표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우리 부부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고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이겨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 건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이제 전체 이혼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는 서로에게 맞추며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혼이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심각한 질병으로 쓰러져 홀로 남겨지는 경우입니다.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아내가 남편보다 약 7년에서 10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즉, 아내들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홀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아내가 모든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노노 케어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고 힘듭니다. 반대로 평생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온 아내가 홀로 남겨졌을 때 당장 은행 업무 하나, 공과금 납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막막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각자 홀로 설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없어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없어도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스스로 경제 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착각은 이제 은퇴했으니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유유자적, 연금으로 생활하는 삶. 모든 직장인의 꿈일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연금이 아주 넉넉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62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도 120만 원 남짓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더한다고 해도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오를 물가와 병원비를 감당하며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깊은 공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장님으로 불리며 사회적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왔는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진짜 행복한 노후는 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일의 시작에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던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찾아주는 소일거리, 즉 앞서 말씀드린 라이프워크를 찾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돈 이상의 큰 만족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9988의 신화, 자식에 대한 기대, 부부 관계에 대한 맹신,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상. 이 네 가지 안경을 벗어 던지는 것은 결코 유쾌한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냉정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튼튼하고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할 때 꼭 점검해야 할 진짜 핵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이름보다 내 삶의 기준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 가지 재테크,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적이고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결심입니다. 누구나 노후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 머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삶이 아직도 20에서 30년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노후 준비로 고민 중인 친구, 지인, 부모님께 이 영상 링크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 하나가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경험이나 후회 없는 선택 또는 이런 건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대폭 확대되는 기초수급 혜택, 생계급여와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완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